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어느 날 딸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던 자신만의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이 있는 딸과 그 다음에 만성 우울증이 있는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네. 그냥 살아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책의 저자이신 이유미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또 네. 집사님뿐만 아니라 따님까지 네.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딸 이름이 하연이요? 네, 이하연이요. 하연이요. 네. 하연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면서 네. 그 연도와 날짜를 기억하는 날이 그렇게 네.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생일, 뭐 결혼기념일. 네, 네. 네, 저에게 너무 확실하게 기억된 날이 됐어요. 2021년 2월 9일이었는데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그 딸이 13알을 삼켰어요. 네,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아이가 약을 자주 먹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아이가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지금 사라졌다. 근데 타이레놀 13알을 먹었다고 한다. 예. 근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가 그런 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가지고 예. 너무 놀랬고 예. 이제 정신없이 이제 학원으로 갔어요. 네네. 근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네.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딸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도 부어 있고 그 기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이가 이렇게 영혼이 죽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아이를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쪼그리고 누워 있던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예. 모습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아, 근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약을 먹기 한 6개월 전에 예. 저한테 이제 노란색 노트를 내밀었어요. 엄마가 봤으면 좋겠다.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이제 노트를 보는데 죽고 싶다. 가족들이 나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어머. 그 유서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족이 내가 사라져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가끔은 내 생각을 해줘. 네. 그럼요. 눈물 나죠. 예. 근데 열심히 키워줬는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슬펐던 거는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네. 가족이 자기가 사라져도 슬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할까. 네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네. 엄마를 용서해줘라. 네. 너가 용서가 안 되면 엄마가 무릎 꿇고라도 사과를 할게. 너 죽으면 엄마 못 살아. 그냥 살아만 있어.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끌어안고 이제 많이 울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고 이제 미술학원도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약을 먹은 또 거죠. 먹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사건이 그 자살일기 쓰고 6개월 후에 후에 약을 먹은 거예요. 아이고. 아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아이가 그토록 네. 상처를 받고 세상을 떠나고 싶게끔 마음에 든 이유가 뭘까요? 워낙에 좀 예민한데 예. 섬세하고 네. 근데 또 밝았어요. 예.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네. 그래서 그래도 잘 크고 있었는데 네. 한 이제 4학년 때쯤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네.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 순진하니까 뭐 이렇게 시켜 먹고 막 이제 이러기가 좋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따돌림 때문에 좀 힘들어 했었고 네. 그래서 전학을 가서 잘 지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그 마지막쯤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다가요? 아니면 오토바이 치였어요? 오토바이가 발을 밟고 밟고 지나가가지고 지나갔어요. 이제 그게 좀 이제 트라우마로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제가 일도 다니고 동생들을 돌봐야 돼서 네. 이제 병원에 거의 혼자 있었어요. 아이고. 그 상태에서 바로 코로나가 터지고 네. 이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계속 길어졌었고 네. 그때가 이제 중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2병 그 사춘기가 그 올 때에 그 네. 감정의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아이는 자기가 너무 힘이 드는데 저는 그런지 모르고 이제 아이가 게을러졌다, 무기력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야단을 친 거죠. 그리고 저도 우울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같이 막 화를 내고 또 우리 아이는 또 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저도 제 화를 못 이겨서 막 이제 아이 머리채를 잡고 막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그 일기를 그렇게 쓰게 된 거였어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아이가 쓴 유서를 보았을 때 네.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어떤 생각이 드던가요? 정말 우리 하연이 낳고 나서 네. 저도 이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있었고 네. 그거를 해결하려고 예. 자꾸 이제 밖으로 일을 막 계속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 유아기 때 있었던 그런 우울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에게 남아 있나 이제 이런 나 때문인가 이제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죄책감도 했던 것 들고요.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 주사님의 우울한 그 우울증은 언제부터 왜 시작이 됐던 걸까요? 어렸을 때 네. 그 아빠가 이제 사업이 좀 힘들어지면서 예. 이렇게 단칸방으로 이사를 다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남매였는데 네. 이제 그 방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근데 아빠가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고 네. 엄마는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여린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한숨을 쉬고 저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착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데 예. 그 힘든 거를 이제 술로 푸시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네. 네네. 그래서 막 심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이렇게 거의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예. 그러면 이제 밤이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 이제 불안해요. 엄마가 없으면.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새방이었으니까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누구한테라도 이제 하나님 엄마가 술 안 마시고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10시 넘어가고 11시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를 해요. 엄마가 이제 술을 마시고 오겠구나. 예. 이제 근데 11시쯤 되면 멀리서 이제 여자 우는 소리, 노랫소리 이제 이런 게 들려요. 취해서 그러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넷이서 이제 막 뛰어나가요. 제가 5학년이었고 동생들이 또 더 어렸으니까. 그럼 넷이서 집사님이 제일 첫째였어요? 오빠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빠도 이제 절 어렸으니까 아, 2살 그렇죠. 터울에. 네. 그럼 이제 저희를 보면 엄마는 그냥 이제 꼬꾸라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를 넷이서 이제 밀고 끌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저희 집이 골목 끝이었어요. 그럼 이제 엄마 우는 소리에 이제 동네 사람들 이제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밖에 내다보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막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네. 근데 가다 보면 이제 다음 날 학교에서 만나야 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주치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냥 무사히 엄마만 집에 데리고 가면 이제 그렇게 그러다 이제 아빠가 만약에 들어오는 날은 또 더 난리가 나고 불안한 그런 생활들이었죠. 계속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이제 자주 못 보니까 또 아버지는 약간 우리 어릴 시절부터 늘 먼 존재였지만 네.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랄까 상처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렇게 술을 마시니까 네. 엄마가 너무 이제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엄마가 밤이 돼도 안 오고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오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네. 집을 나가신 거죠. 나가셨어요, 아예.
네네. 예, 예. 그 아무 얘기가 없이 사남매 두고? 갑자기 예, 예. 그래서 그때 참 배고프고 춥고 슬프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연탄불을 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연탄불이 꺼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번개탄을 피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 마당으로 갖고 나가서 번개탄 불을 피면 연기가 되게 많이 나요. 네. 그리고 눈이 막 맵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다 같은 하늘인데 왜 그 아래 우리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네. 동생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문에다가 이제 엄마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오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너무 아파서 동생들한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이제 그렇게 말해주지 못한 게 지금도 되게 미안해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되게 밉고 원망스러운데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그래도 엄마가 왔을까? 어디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그런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쯤 됐을까?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할머니 집에 계시던가요? 엄마도 어딘가 돌아다가 돌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 집으로 오셨고 네.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준다고 저희를 누군가가 데리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엄마를 보면 반갑거나 이렇게 안기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멀리서 엄마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네. 근데 엄마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네. 저도 이제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때 미안하다.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너희만 내버려둬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가 깊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엄마. 그래서 그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철커덕하면서 이렇게 빗장이 닫히고 그냥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혼자서 계속 외롭게 우울하게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당시에 고작 10대 초반 네, 좀 이럴 12살? 때고 네. 네. 고학년 12살이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어리고 네, 오빠가 이제 뭐 14살, 이렇게 2살 터울이었거든요. 동생 10살, 뭐 동생 7살. 그럼 네. 그런 일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겪으면 대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동생들은 더 크잖아요. 동생들은 어땠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어리고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게 네. 뭔지도 모르고 네,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될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아픔을 견디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네, 그러니까 안 서로 이렇게도 안 돼요. 아. 그냥 멍하니 각자 그냥 그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못 해요. 그 나이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그 성인이 돼서 한 3년을 우울증 약을 먹었었고. 동생도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시선들, 그러니까 대인 기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도 그때는 각자 내가 뭐가 슬픈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마음속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자라셨을 네. 텐데 어머니 가출한 후에 또 큰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게 엄마 가출하고 나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제 기억에는 4학년, 5학년 약간 그 기억들이 이렇게 뚝뚝 끊겨서 그쵸, 있어요. 섞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학교 숙제가 있어가지고 같은 반 어떤 남자애랑 그 뒷동산에 산에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 뭐 이런 숙제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그 제 기억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고 이렇게 공사판에 있는 강목 있잖아요. 네네. 그 강목 긴 거를 이렇게 이제 끌고 오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무사히 집에 돌려보내준다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더 이제 깊은 산으로 저랑 그 남자애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막 큰 성폭력은 아니었지만 네. 저 어린 저로서는 너무 이렇게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그런 되게 추잡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어쨌든 그런 행동을 저한테 하고 그 같이 간 남자애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도록 시켰어요. 아. 그 다음 날 이제 그 애를 학교에서 봐야 되는데 막 진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근데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엄마한테도 할 수 없고 아빠한테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는데 막 이제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어떤 거는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막 밖으로 나가고 뭐 수치심, 뭐 모멸감, 무기력증 그게 이제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무슨 감정인지 그렇죠. 모르는 그게 이렇게 막 온몸에 피를 타고 막 도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그 뒤로는 바깥에서도 못 나가겠고 그 남자들만 봐도 되게 무섭고 그렇겠죠. 그리고 도망 다니고 그 누군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굉장히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좋다고 말을 하면 막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되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몸에 이제 그런 기억들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몸에서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그 몸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도 정말 평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몸을 껍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껍데기를 벗어놓고 그냥 내 영혼만 어딘가를 돌아다니면 좋겠다. 고등학생들이 저를 좋다고 하면 뭐 제 속을 좋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겉을 좋아하는 걸 테니까 그럼 내 껍데기 벗어서 너 주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안으로 밖으로 어디 예. 있을 데가 없이 그렇게 예. 떠돌아 다녔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예.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잘못인데 그 고통이 피해자에게 평생을 네.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이걸 껍데기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속으로 예. 막 골마요. 골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 어떤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침을 꿀꺽 삼키면 예. 이렇게 목구멍으로 뭐가 크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속 그 어두움을 계속 쌓는 거죠, 속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도 갈 데가 없어요. 네. 올 데도 없고 단칸방이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네네. 화장실은 유일하게 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공간이었어요. 네.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있으면 어쨌든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데 예. 그래도 그런 그 남자 아이들의 그런 막 쾌쾌하고 무서운 그런 냄새들보다는 괜찮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거기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그렇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화장실이 그렇죠, 아닌 그렇죠. 경찰서를 가서 그렇죠, 일을 그렇죠.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 엄마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제가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친구 따라 다녔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께 말하면 들어주신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기도하면서 네.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예. 네. 교회 가면 그래도 좋았어요. 제가 23살? 23살 요때가 이제 가장 정말 우울에 이제 그게 달했었어요.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은 완전 전쟁터고 밖은 너무 무섭고 또 내 안은 나는 쓰레기같이 더럽게 느껴지고 네.
그게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교회 지하 기도실이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 끝나고 퇴근하면 항상 그 지하 기도실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네. 그러다 이제 사람이 오는 것 같으면 그 기도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또 숨어 들어가요. 예. 그러면 거기 이렇게 기도 방석 있잖아요. 네. 그럼 방석을 이렇게 세 개를 쫙 펴놓고 누워 있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도 이제 그 너무 우울하고 그런 힘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이렇게 그 토로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굉장히 크고 따뜻한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유미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상황들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거든요. 네. 내가 너무 못나고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그냥 이러고 있는 내가 되게 못난 사람 같았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이 나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구나. 네. 그 가정으로부터의 피해자,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피해자,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게 너무 강하게 이제 들었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가 그 어려서부터 기도하던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참 너무 아팠어요. 네.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왜 우리 부모가 자식 아프면 괜히 부모 탓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누구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게 그러고 나서 좀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나니까 저의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죄들이 회개가 막 나는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막 이러면서 배가 거의 뭐 끊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구르다시피 그렇게 회개를 한 3시간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내가 있을 곳이 없었는데 어디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든 내가 있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러면서 이제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성격도 바뀌고 새벽 예배를 이제 계속 갔어요. 네.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서 네. 기도 또 혼자 하다가 혼자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방언이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혼자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에 대한 존재도 알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 같은 어린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고 저의 그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줄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왜곡된 남성상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남편과의 관계도 좀 어려울 수 있다도 하던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결혼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은 모든 남자들이 너무 무서웠고 네. 그런 또 아빠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었고 네. 가정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의 그런 약간 권위적이고 굉장히 좀 거친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무서웠고 그랬었는데 남편은 조금 달랐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리고 남편이 5학년 때부터 동창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겠네요.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람들이랑 잘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아, 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했던 거죠. 5학년 때부터. 예. 근데 그 친구의 존재가 하나님이 저와 5학년 때부터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네. 제가 5학년 때 가장 슬픈 기간이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이제 선물을 준다고 예. 그걸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예. 이제 트럭에 이렇게 얼굴이 치는 사고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마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생으로 이제 막 어. 꼬매면서 그래서 나 그때 너무 울었어. 그래요. 그래서 아파서 울었어. 이제 그랬더니 아니 유미한테 선물을 주러 못 가서 울었다고. 이게 무슨 야, 갑자기 영화가 되는 갑자기 장르가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나는 나 혼자서 그렇게 슬퍼하고 운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서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예.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커서 다시 만나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였던 거죠? 커서 다시 만났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를 좋아하고 있었고 어.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산을 제가 근처도 못 갔었거든요. 네. 영화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이제 트라우마 영화도 때문에. 안 그죠. 보고 막 이랬었는데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네. 결혼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안아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토닥여 주면서 이제 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겠다고 저를 이제 산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산의 좋은 풍경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좋은 기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네네.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신랑이 이제 제가 조울이 되게 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좋다가 우울하다.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왜 그래? 이제 그만 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을 다 받아주고 오늘은 조님이 왔어? 이제 조증이야? 이제 존이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요. 좋긴 좋은데. 조님이요. 조님. 조증. 예. 조님 좋습니다. 네. 울림보다는 조님이 좋아요. 네, 조님이 아무튼 좋죠. 네. 오고 이제 울증이 이제 뭐 울증 왔어. 이제 아. 며칠 있으면 가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항상 저희 기분이 좋아지게 아이 이제 힘들면 또 아이 다 돌봐주고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멋진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가족들도 저에게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래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집이었는데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었고, 남편의 아버님도. 네,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이신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설날에 가족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의 유대감, 가족이 무슨 일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가족은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셨군요. 네, 됐습니다. 남편 만나서 그래도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신 거죠? 그렇죠. 네, 많이 됐음에도 네. 결국은 이제 또 혼자만의 싸움은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좋을 때도 있지만 네. 또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될 만한 사건이 하나 생기면 예. 그냥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 뭔가 누군가가 나를 뭐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과하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던 게 항상 기뻐하라 그거를 거의 한 3년 5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우울이 떨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저를 끌어올리고 네. 이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방에 탁 모든 거를 우울증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남아있던 우울증이 있으셔서 네. 그러다 보니까 따님한테도 또 그 사이에 또 따님도 네. 우울증을 좀 갖게 됐잖아요. 네. 두 분의 관계는 어땠어요?
하연이랑 하연이가 그렇게 우울증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춘기 반항이라고 생각을 네네.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치유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분노였어요. 그 네네. 아까 막 그 화가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네네. 그 가장 깊은 곳에 네. 가라앉아 있던 게 네.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하연이가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그게 다시 발화점이 돼서 예. 이 속에 있던 이제 분노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또 그러면은 하연이도 막 이제 그래 죽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사이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네. 그게 심해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하연이가 병원 갔다 와서 또 한 번 가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아. 또 제가 못 참고 또 화를 낸 거죠. 네. 하연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애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놀랐던 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을 때에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딸에게 그런 마음일 수가 없는데 뭐 얘도 나를 버렸어. 음. 얘도 나를 버리고 갔어. 그래 너 버리고 가면 나 안 찾을 거야. 막 이런 마음까지 막 아.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황당할까 싶은데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아,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아이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계속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좀 이겨내셨어요? 같이 관계를. 네, 이렇게. 하연이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고 나서 네. 저랑 이제 하룻밤 긴 대화를 했어요. 네. 이제 제가 하연아 또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네. 사과를 하고 이제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딸이 혹시나 그런 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는 마음에 자꾸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이는 엄마가 나를 미워해.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하면서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런 뭐 할머니가 그렇게 술 마셨던 거, 그리고 이제 산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했어요. 네, 하연이한테 다 어, 해줬어요. 예. 너 잘못이 아니라 엄마 잘못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하연이가 엄마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하고,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 나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네. 엄마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막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내가 그 나쁜 오빠를 만나면 내가 이 주먹을 날려버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이제 저의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의 그 어린아이를 가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다고 하연이가. 그래서 엄마가 앞으로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방법을 잘 배워볼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하연이도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엄마 하고 싶은 거 이제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엄마 우리 같이 친구하자. 그때 못했지만 지금 이제 같이 엄마 친구 자기가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구 같은 모녀로 잘 그래요?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도 회복이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그럼 이제 딸과는 좀 회복이 됐는데 네. 그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어머니는 좀 훗날 시간이 지나서라도 우리 네. 집사님에게 좀 어떻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회피하는 기질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안하니까 저한테 이제 뭐 산후조리도 하고 해주고 먹을 것도 막 김치도 담가다 주고 모든 행동들을 다 해요. 친정 엄마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지만 그 어렸을 적의 일들은 사과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을 해도 네. 그랬냐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엄마 용서하게 해주세요. 네, 그 네.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엄마를 용서할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선언하는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도 다시 엄마를 보면 화가 나고 밉고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계속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때는 미워할 대상이 없었고 너를 보호해야 되니까 엄마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컸지 않냐. 그 삶도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엄마가 지금 너를 산후조리도 해줬고 먼 곳에서 손주들을 먹이려고 음식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해요. 그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하기가 힘든 맞아.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이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못 견뎠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엄마도 하나님을 믿고 좀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 그래요? 예, 말씀도 보시고 예. 지금은 술은 안 드세요. 아, 이거 안 하세요? 이제? 네, 아이. 평생 드실 거 그때 다 드셨으니까. 네 맞아요. 오늘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들 중에 또 그런 우울감 때문에 네. 또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네. 우려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울하게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음. 정말 이렇게 땅굴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깊은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것 같이 깜깜하고 아무도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외롭거든요. 외롭게 혼자 싸움을 계속 하고 계세요. 저가 그랬고 이때 누군가 나의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혼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외롭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당신의 아픔을 다 아신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네. 그러니까 생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정말 그런 분들은 이렇게 피가 철철 넘치듯이 살아가거든요. 네. 근데 성경 말씀에 에스겔 말씀에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저희 목사님이 책 쓰고 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는데 네. 그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생명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라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좀 닿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명심하고 그런 기도를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그 일맥상통한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참 하나님이 우울한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역하시고 더 많은 영향을 좀 끼치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규 형제. 예.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누구나 다 우울증이 강도가 다르고 누구나 다 마음 한켠에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만 내 얘기 들어주면 한 사람만 내 고민 같이 나눠주면인데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어렵은데 돌이켜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힘들 때 아내나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차 타고 가면서 혼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참 또 해결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이제 다시 개운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저희 오늘 이 시간 보시면서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큰 딸이 이제 6학년 되면서 사춘기, 요즘 뭐 초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생 맞아요. 사춘기. 네. 이제 말도 어른처럼 하기 시작했고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우리가 흔히들 중2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쟤들은 중2병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뱉은 상처의 말이나 우리가 그들을 외롭게 만든 건 잊어버리고 쟤들은 다 저 나이가 되면 저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그 아픔들도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흘려줬을 텐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더 사랑이 필요한 나이, 네, 더 맞아요. 들어주는 나이. 네. 왜 그 전까지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도 그랬지만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스스로 하기 시작하고 스스로 사고를 할 나이지. 네. 그들이 중2병이란 이유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소외될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하고 더 품고 네.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이고 미래에 이끌 이 나라를 책임질 세대가 될 미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더 품고 사랑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더 사랑이 필요한 나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예,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네.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저는 우리 아이의 말투를 보면서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를 반성하게 되고 뭐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하연이요. 하연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네. 이 방송 보고 삼촌들이 또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아, 네.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네. 우리 지사님도 그 겪으셨던 많은 일들 통해서 많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치유가 되는 그런 치유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 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